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, 바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마비 상황입니다.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합니다. 오후 3시에 예정된 복지부 기자회견에서 상세한 안을 밝힐 예정인데요. 얼마 안 남았군요. 정화선 논술위원, 이번에 정부가 새로 내놓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,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? 의사들을 전문가로 이제 참여를 시켜가지고 지금 뭐 정부에서는 과반을 참여시키겠다고 해요. 그 의사 수급 추계 그 위원회에 뭐 이제 분과별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과반이 이제 그 의료계 전문 인력들이 참여를 해서 그 한 3년 내지 5년간의 주기로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.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자료와 그걸 갖고 토론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이 증원이 필요하다. 의사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이 제안을 하고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또 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런 기구가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기구에서 거기에서 나온 제안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의사수급 방안을 결정을 하는 거죠.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 전공의들이 사실은 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.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사수급 추계 그 기구를 만들자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또 의료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기구 자체는 환영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그 의사 수급을 이제 뭐 결정해서 제안을 하더라도 결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그거를 방향을 틀면은 뭐 안 되는 거 아니냐.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전문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의사 증원에 많이 찬성하는 전문가들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또 그런 식으로 또 의료계가 바라는 어떤 수급 정책과는 관계없는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냐. 이런 식의 어떤 의심을 갖고 있고요. 그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렇지 않고 정말 전문가들이 여과하고 그 전문가들이 낸 안을 이 보정심에서 뭐 뒤집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은 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의정 갈등, 의료 사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이 돌파의 계기로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. 네, 김규 실장님, 일단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지금 정부가 이야기를 꺼낸 시점이 약간 좀 미묘합니다.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 자체가 지금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정부가 만들면서 이걸 혹시 한동훈 대표를 패싱을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. 지금 말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식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전문가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. 다만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기가 미묘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계속되는 이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따내서 지금 진행시키고자 하는 게 여야 의정 협의체의 그 구성과 가동이지 않습니까? 이게 지금 난항을 거듭하면서 지금 출범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 보건의료 기구를 하나 만들다고 하니 한동훈 대표가 추진한 여야 의정은 이제는 뭐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정부가 따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과도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트랙이 다른 거니까 뭐 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다만 정화석 의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 의료 수급 체계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을 좀 진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.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4월 10일 총선 있기 열흘 전인 4월 1일 날 대통령께서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그때 이걸 했으면 저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상당히 많이 당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걸 그때 하셨으면 한 발 물러서셔서 2,000명 고집하지 않겠다. 이게 전문가들 다 진짜 의사분들 다 말을 듣고 이 기구를 만들어서 최대한 반영해서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저 당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그 일각의 저는 비판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늦었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이게 출범을 해서 의사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전문가분들 다 들어와서 정말 2,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경직되지 말고 새로운 어떤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도출해낸다면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동훈 대표 패싱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
그 모든 걸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고요. 이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치, 대단히 절대적인 가치잖아요. 여야 의정 협의체가 해결의 창구인 것이고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. 종류가 전혀 다른 것이고요. 여야 의정 협의체는 이 의료 분야에 관한 아주 광범위한 논의를 의제 제한 없이 여야 의정이 모두 모여서 하는 기구잖아요. 그리고 정부가 추계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. 당 지도부에서 그 여야 의정 좀 출범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. 관련해서 저는 전달한 적이 없고요. 기다려봐 주시죠. 정부도 과거와는 다른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자 박수현 의원님 일단 뭐 어떤 기구가 나오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당연히 그렇습니다.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죠. 왜 지금에 와서 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왜 필요합니까? 이거 안 하고 지금 2,000명 부른 거예요? 2,000명을 누가 했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2,000명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분이 내렸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오명을 받으면서까지도 왜 그동안에 이것이 과학적 수치인지 이야기를 안 해서 우리 김근식 교수 같은 훌륭한 정치 자원을 왜 떨어지게 만듭니까? 아니 정말로 이 문제는 국민들께서도 지금 의심하시고 싶고 뜨악한 건 이런 걸 거예요. 아니 그러면 저 추계기구를 처음에 추계도 안 해보고 이걸 2,000명을 했단 말이야? 라고 오히려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됐다. 시중에 떠도는 그 해괴망측한 소문을 증명하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.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. 공정성. 그래서 이 문제에 다시 불씨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정성을 확보해서 지금 앵커의 말씀대로 이 문제가 국민의 어떤 불안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정치하다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.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,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연락실장, SBS 정화석, 논설영과 함께했습니다.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